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5-6기 강의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어떤 세실에 대해서 했잖아요. 세실. 즉 1태양년의 길이가 변동한다. 변화된다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이 1태양년의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보통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 동지점 하나의 절입시각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다음 해의 동지점의 절입시각을 측정한 다음에 요 사이 간격만 측정하면 1년의 길이가 나온다 했지. 그러면 최우선 전제가 뭐예요? 과연 동지가 며칠 몇 시 몇 분쯤에 들었는가를 정확하게 추산해야 되겠지. 지금이야 뭐 관측 기술이 발달되고 스텔라리움 같은 프로그램으로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과연 이런 프로그램도 없고 뭐 관측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는데, 과연 이 동지점을 어떻게, 동지의 절입시각을 어떻게 추산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세시를 산출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즉 동지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송대의 천문학자 조충지라는 사람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꽤 됐죠 이거 기간이. 그림자의 길이를 활용한 동지시각 추산법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냥 나름대로 보완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간단히 따지면 이겁니다. 북반구에서는 태양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태양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 영상이 중요하니까. 자, 보십시오. 북반구 기준입니다. 춘분점에서는 정동에서 떠서 정서에서 지고, 하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약간 북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지고, 추분 다시 정동 정서. 그 다음에 동지 포인트입니다. 남동에서 떠서 남서로 지는 건 알겠는데 제일 포인트는 이거야. 지금 이 태양이 위치한 고도 있잖아요. 고도. 하지에서 제일 높지. 태양이 높이 뜰수록 어떻게 돼요? 그림자의 길이는 짧아져. 동지는 가장 낮게 뜨거든. 그림자의 길이가 제일 길겠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동지 시각을 추산하는 이 조충지가 고안한 방법의 포인트예요. 동지점이면 1년 중에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길 것이다. 요 전제하에 모든 거를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이거야 과장해서 표현하면 얘가 동지라고 봐요. 똑같이 일남중할 때 하루 전날이라고 보면은 그림자의 길이가 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지. 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 또 한 요 정도에서 짧아지겠지.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긴 시점을 추산해내면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아시겠죠? 자, 여기서 지표의 수직으로 세워진 막대, 표. 이겁니다. 표에 남중한 태양이 내리쬐며 규는 뭐냐면 요거. 수평으로 놓여진 것인데 표의 끝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정북방을 위해서. 왜? 남중할 때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정북방을 향해야지. 그지? 표와 지표면이 닿는 곳에서부터 수평으로 정북을 향하는 어떤 일종의 자겠죠.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는 그런 자. 이거를 따라 형성되는 그림자의 길이는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동지와 가장 근접한 남중 시점에서 가장 길게 나타난다. 아시겠죠? 동지가 낮에 안 뜰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동지 절입시각이 1남중 시간과 꼭 일치하는 법은 없겠죠. 오히려 일치 않을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280년에 동지 전후 이 베이징의 북경의 상황을 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3일에 1남중할 때, 그리고 12월 14일에 1남중할 때, 12월 15일에 1남중할 때 하루 차이로 계속 체크를 했어. 하루 차이로 체크를 했는데 남중 고도가 각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가 이렇게 된 거지.
13일엔 요거였는데 14일에 요게 되고 15일에 또 짧아지지. 즉 그림자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어. 그러면 요 3일 사이 어딘가에 동지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밑에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12월 14일 1시 41분 39초가 동지가 들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큰 틀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할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게 필요해. 예상되는 동지 시점은 있을 거 아니야. 대충 예상되잖아요. 한 며칠 차이로. 예상되는 동지 시점 전부터 태양이 남중할 때의 그림자 길이를 계속 측정해. 계속 측정하다가 계속 증가하겠죠. 동지까지는. 동지까지 증가하다가 동지 시점을 지나서 동지 시점을 다시 지나면서 감소세로 전환이 되겠지. 그래서 그 전후 3일간의 남중 시점과 그림자 길이의 데이터를 구하는 거야. 남중 시점과 그림자 길이의 데이터를 구하는 거지. 그럼 이 중에 그림자 길이가 가장 긴 날이 있겠지. 예를 들어 요런 날. 그죠? 요런 날에 남중 시점을 Tmax, 그림자의 길이 자체를 Smax라고 보면 이렇게 되겠지. 요게 Tmax 시점, 남중 시점, 그리고 그림자 길이 Smax가 되겠지. 그럼 요거의 전날은 T1과 S1이 되는 거고, S1으로 규정할 수 있겠고, 다음 날은 T2와 S2로 규정을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물선인 경향을 띄어야 되거든. 뭐든지 극단적으로 그림자가 딱 정점을 찍고 팍 꺾이고 팍 꺾이고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 포물선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자, 만 하루 정도 사이에 형성되는 미세한 Y축 변화폭.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변화폭이 엄청 작잖아. 9999733이야. 요거에 비해서. 그럼 대략 요렇게 되거든. 요거를 고려해서 이 기간의 동안의 그래프는 이 단기간에 한해서 직선의 형태를 띈다고 간주할 수 있겠지. 전제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원래는 포물선을 이렇게 떼야 되는데 팍 꺾이는 걸로 간주를 한단 말이야. 간주를 해서 뭘 구하냐면, 자 보세요. T1의 길이가 T1의 즉 S1이 S2보다 이렇게 짧을 수도 있겠지. 역으로 S1이 S2보다 길 수도 있겠지. 그림자 길이가. 이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S1은 요거, S2는 요거잖아. S1이 더 긴 상태지. 이 경우는 요거겠죠. 자,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S 값이 더 작은 점과 요거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그래프에서는 T1이 S1이 S2보다 작기 때문에 요 정점 Smax에서 요렇게 선을 잇는 거야. 여기서는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선을 잇는 거지.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이으면 뭘 구할 수 있냐? 일단 여기서 또 전제가 있어요. 동지 전후의 지구 공전 양상에는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또 전제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뭐냐? 동지를 기점으로 동일한 시간 간격만큼 떨어진 시점에서는 그림자의 길이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당연히. 원래 대칭이 안 돼요. 송원대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근일점과 동지점이 우연하게도 거의 일치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변수는 무시될 수 있었던 거지. 어쨌든 대칭 양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점이 있어. 동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24시간 떨어진 시점의 그림자 길이랑 24시간 떨어진 후에 그림자 길이가 태양의 남중고도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거의 동일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왜? 타원궤도를 돌고 있고 공전 속도도 다 다르거든. 일단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고, 일단은 짧은 거랑 잇는단 말이야. 짧은 거랑 이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되냐면 되게 간단해. 아까 위에 전제가 있었잖아. 동지를 기점으로 두 그림자의 길이는
같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었잖아, 작은 거를. 그러면 요 선상에서 이 높이와 같은 어떤 요 시점이 있겠지. 그러면 요 둘 사이에 중점인 여기가 동지 저립 시각이 되는 거야. 왜? 그림자 길이가 같은 곳에 정중앙점이 동지일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일단은 작은 거인 T1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었어. 두 개를 이으면 이 S2의 높이와 같은 어떤 지점을 추산해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은 그림자의 길이가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정중앙에 동지가 있겠구나 해서 T2'과 T2의 중점인 여기를 동지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되게. 잘 고민해 보십시오. 자, 단 S1하고 S2가 같을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매우 낮지만 얘네 둘이 같으면 그냥 요게 저립 시각이 되는 거야. Tmax. 즉 동지 시각하고 일남중 시각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버린 아주 드문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림자의 길이가 결국 이거예요. 그림자의 길이가 같아진 시점을 두 개의 시점을 추산을 해내야 돼, 무조건. 그것만 추산해내면 끝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중점에 동지가 있게 마련이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변수들이 있단 말이야. 태양의 고도 차이가 결국 그림자 길이의 차이를 유발하잖아. 즉 동지에서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림자가 가장 길고, 아닐 때는 그 외의 경우는 고도가 약간 높아져 버리기만 해도 그림자 길이가 짧아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1280년 동지 전후 베이징의 상황을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동지가 여기에 저립 시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13일의 남중, 14일의 남중, 15일의 남중을 보면은 여기까지 다 했죠.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이런 거야. 그림자 길이의 비율이 이거거든. 그림자 길이의 비율이 이거고, 이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 길이 기준이 있었거든. 1척이라는 기준이 있잖아. 이게 뭐 19.42cm로 쓴 주척이라는 기준도 있고 35.51cm로 쓴 기전척이라는 기준도 있단 말이야. 8척 장신, 9척 장신 할 때 그 척이에요. 그래서 30cm니까 옛날 뭐 관우 장비는 2m 30, 40이 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척의 기준이 다른 거거든. 9척 장신에 20cm 해도 180이잖아. 예전 같아서 엄청 그 거인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좀 현실적으로 바뀌죠. 이 척의 기준이 다른데,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짧고 긴 척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요거 있잖아. 요 표의 길이, 이게 예전에 제가 무슨 문헌에서 봤는데 39.7척이라고 나와 있었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주척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7m가 넘어갔어. 이것도 상당히 높죠. 근데 기전척을 기준으로 해보면 14m가 넘는 거야. 아파트 한 5층 정도 되죠. 이건 아파트 2층, 3층 정도 되고, 그치? 어쨌든 이게 긴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요거를 7m 정도의 막대기를 세웠다고 봐봐. 그런 경우는 그림자 길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얘를 기준으로 0.3mm, 4.9mm 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이게 2배로 늘어나잖아? 0.7mm, 8.9mm의 차이가 나는 거지. 7mm가 아니에요. 0.7mm, 0.7mm. 이게 얼마나 뭐랄까 미세한 차이인지 알겠죠. 지금이야 측정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요 단위를 측정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었겠지. 그것도 심지어 그림자.
그림자가 딱딱딱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 막 그라데이션 돼 있어서 막 흐릿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모로 측정에 난점이 있었겠죠. 이 전제는 이겁니다. 동지 전후의 최장 그림자 길이가 수시력에 기재된 79.5척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한 거야, 다. 즉, 보세요. 이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둘 다 미세하긴 한데 뭡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냥 단순한 거야. 이게 2배가 되면 요것도 거의 2배가 돼서 뭐 계산하기가 측정하기가 쉬워진다 이거지. 즉, 동일한 남중고도에 대해서 그림자 길이가 길수록 2, 3일 간격으로 나타나는 그림자 길이의 편차가 커져서 정확한 값을 산출하는 것이 용이해지잖아. 즉 크게 두 가지예요. 그림자 길이는 최대한 길어야 돼. 그래야 이 편차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림자 길이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 뭐? 이 표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림자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하는 방법.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느낌 오시죠? 그래서 동지를 재는 거야. 사실 춘분에서 춘분제도 1년, 하지에서 하지도 1년이거든. 그죠? 동일한 요 표에 대해서 동지는 이렇게 고도가 낮으니까 그림자를 여기에서 형성을 하는데 하지는 극단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형성을 해봐. 이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어들어 버리지.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가 긴 표를 사용하면서 가장 고도가 낮은 절기인 동지에 이거를 측정하는 거지. 그래서 겨우겨우 요 편차를 감별해냄으로써 동지 절입시각을 추산해냈고, 요거를 통해서 1태양년의 길이를 추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처음에 이걸 생각해낸 거 발상 자체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요 측정 과정에 온갖 아까 말씀드렸던 난점이 있잖아. 어쨌든 요거를 뭔 수를 써서든 다 극복을 해냈겠죠. 이게 이런 것도 있었대. 그냥 이렇게 막대기만 세우면은 그림자 끝이 좀 흐려지니까 여기에 뭔가 약간 빛을 모을 수 있는 돋보기 같은 거울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달았다는 말이 있어요. 유리 같은 거를. 그럼 빛이 모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요 끄트머리가 더 선명해지겠지. 지금 어차피 몇 미리 싸움이야. 1mm 안 되는 그 싸움이거든. 이거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지금은 스텔라리움으로 딱 측정하면 됩니다. 금년의 동지, 금년에 시간을 움직여가면서 태양이 환경 270도 0분 0초에 딱 도달하는 그 시점이 동지의 절입시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렇게 해서 조금 정확성이 약간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거의 상대적으로 매우 정확한 동지 절입시각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요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규표를 활용한 동지시각 추산법, 그리고 요거를 동지시각을 통해서 이걸 왜 추산해냈느냐? 1태양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동지시각 추산법의 핵심은 결국 그림자의 길이가 똑같은 두 개의 시점을 추산을 해내서 이 두 시점의 중점을 동지의 절입시각으로 규정한다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의 길이가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표의 길이는 길수록 좋았고,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하지보다는 그림자 길이가 가장 긴 동지를 측정 시점으로 삼은 거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